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폭락 이후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 부자연구소 8기 모집을 합니다. 인터넷 강의인데요. 부동산 강의하고 주식 강의를 5월 17일 월요일서부터 모집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가셔도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비트코인 폭락, FOMC 의사록의 출렁, 주식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3%, S&P 500 지수는 0.29%, 다우존스 지수는 0.48% 하락한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선방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폭락 이후 투자 방향. 어제 나스닥은 선물이 1% 넘게 빠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이 시작하면서 회복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어제 같은 장에서는 주식을 살려면 장전에 시간 외에서 이제 거래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정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정된 악재는 오히려 악재가 터지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틀간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이죠. 악재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입니다. 미리 비트코인도 의사록이 앞서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30% 급락, 중국 결제 단속, 머스크 트윗 때문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발 타격이 이어졌다. 중국 금융산업 규제당국은 은행과 결제회사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이렇게 가상화폐를 단속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코인인 CBDC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이 CBDC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중국은 CBDC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통화체계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이 위안화 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CBDC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비트코인은 3만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4월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은 경제가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빠른 진전을 보이면 향후 회의 어느 시점에 자산 매입 테이퍼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선물이 3만 6천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6만 불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의 시작은 송유관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가 된 것서부터 시작입니다. 미국 송유관 해킹 집단의 거액 지불, 유가 진정.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범죄 단체에 송유관 정상화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억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유관 해킹을 당했고요. 미국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랜섬웨어를 대가로 해커 집단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의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자 빠기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를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이 이때 크게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 당국 조사 받는 중. 바이낸스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 우리는 법적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한다. 자금 세탁 방지 및 세금 납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킹에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3연타가 터진 것이고 비트코인은 속절없이 3만 불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테슬라의 암호화폐 그 결제도 이제 금지한 영향도 있었죠. 이렇게 해킹에 이어 사실
연준은 그동안 비트코인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는데 유동성이 풀린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자산 버블이 생깁니다. 그런데 버블이 생긴다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면 경제가 재개되기 전에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버블을 받아줄 곳이 그동안 필요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업체들은 이러한 연준의 방관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전성기가 펼쳐진 것이죠.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미국 시민의 주머니에 꽂히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갔기 때문이죠.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공짜로 받았는데 크게 튀겨야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먹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게임스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공짜 돈들은 크게 돈을 튀기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호재일까 악재일까? 비트코인에게는 확실한 악재입니다. 테이퍼링 한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자산 매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달러는 쓰레기 소리를 안 듣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가 재개가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하락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값이 좋습니다. 1600달러까지 떨어졌던 금이 1900달러 인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 금이 오를 확률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이자주는 미국 국채를 사지 금을 사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금을 더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벗어나려고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달러는 근본이제인 브리튼 우주 체제에서 1971년 탈피를 하고 실체 없는 금인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국제 통화가 되려고 노력을 할까? 특히 중국이겠죠. 미국처럼 신용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3조 달러나 모아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 결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미국 국채를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러시아는 미국 국채를 다 팔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샀습니다. 금이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브라의 신용을 금으로 보증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금값이 올라간다면 중국, 러시아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증거금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기초체력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금값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금값은 아마도 비트코인 하락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이 좋아질까? 은행업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대금리 마진에 대한 이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업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업은 테이퍼링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데 테이퍼링이 막상 나오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은행주들은 죄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모건 이런 은행들은 신흥국이나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놨을 텐데 이것에 대한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은 달러 빚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금리 올라가고 달러 높아지면 파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들의 부도 위험 리스크가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나 성장 기업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하락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투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면 그동안 좋았던 것이 바로 에너지인데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유가는 하염없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70불 이상을 찍으면 미국의 쉘 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불 이하에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 기업의 상승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오르면서 중동에서 증산 움직임도 있죠. 암호화폐가 고꾸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이렇게 수익률이 급락을 한다면 일부의 개미들은 암호화폐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 아마도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테이퍼링이 나온 만큼 악재가 시장에 나온 이후 악재가 소멸이 되니 오히려 성장주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빠져나온 자금,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이죠. 이런 자금들은 애플이나 아마존 등 우량주보다는 게임스톱 사태 때와 같이 급등락이 심한 투기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폭락 이후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